여기는 여주 대신면 경량철골 현장인데요. 둘러보면 여기가 작은 방, 그리고 여기가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꺾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뭐냐 하면, 계단이 완성되고 나면 계단 아래를 창고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창고 문자리. 설비는 다 끝난 상태고 창문도 다 달아져 있어요. 여기가 거실 화장실. 이게 화장실 바닥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용한 스티로폼은 125mm, 125T, 그리고 화장실 바닥은 30mm 아이소핑크를 깔은 거예요. 이쪽에 아이소핑크를 깔지 않은 이유는, 여기는 세면대라든가 샤워기, 변기가 앉을 자리라 여기는 굳이 단열재를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넣은 거고,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 창은 사이즈가 3300에 2150. 창 사이즈나 문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폭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이 3300, 넓이가 3300, 높이가 2150. 창을 달고 나면 창틀과 창 사이의 유격을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맞다는 것은 하부 프레임이 수평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주 대신면 현장 같은 경우는 이게 거실장이 좀 커요. 22mm 로인데, 요거 작은 거 소폭짜리, 이게 약 45kg. 그러면 이게 이중창이니까 45kg 짜리가 4개니까 요것만 해도 180kg죠. 그리고 가운데 큰 창이 들어가 있는데, 큰 창 무게가 약 95kg. 그러면 큰 창 무게가 190kg.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는 경량철골 같은 경우는 하부에 철제 프레임이 없게 되면 이렇게 고중량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휘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공한 것은 철제 프레임이 없는데도 휘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저희도 다년간에 걸쳐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죠. 이 경량철골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법상에서는 판넬의 두께를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지역 나눠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시공을 하면서 느낀 것은 판넬의 두께도 중요하지만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얼마나 꼼꼼히 시공을 하느냐가. 여기는 다용도실 공간이고, 다용도실도 아이소핑크를 깔아 놓은 상태고, 이쪽은 다용도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이에요. 사이즈는 800에 1800. 다른 문은 다 900에 2100으로 제가 잡았는데, 다용도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하고 안방 화장실은 제가 사이즈를 줄였어요. 여기가 안방인데, 안방 화장실 문 폭을 800에 2100으로 잡은 거예요.
왜 800에 2100으로 잡았냐면 여기도 900에 2100을 잡게 되면 문을 열었을 때 변기에 문짝이 걸려요. 여기가 넓이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폭을 줄이던가 아니면 요 변기 자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변기 자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세면대하고 샤워 부스를 설치하기가 버거워지죠. 그래서 문폭을 줄인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시공을 해놓으면 나중에 변기에 문짝이 걸리고 해서 난감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보면 난방 배관도 가지런히 잘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재가 아무래도 샌드위치 패널이다 보니까 이게 철판과 엑셀이 닿는 부위에 상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강을 다 해 놓은 거죠. 이런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가 결국은 쌓이고 쌓이면 주택의 전체적인 품질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저기 상부에는 원래 픽스 창이었는데 픽스 창을 가지고 열 관류를 나오게 만들면 저게 중량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무게가 넘어요. 사람이 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저 창 하나 달자고 또 스카이라든가 장비를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건축주분하고 협의를 해서 아래 창과 동일하게 미닫이 창으로 다른 거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좀 특색이 있는 게 1층 면적만큼의 다락 면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주택 상부 전체가 다락이에요. 그런데 다락 일부에서 거실이 내려다 보이는 구조인 거죠. 이런 방식도 잘만 꾸며 놓으면 예쁘긴 해요. 예쁘긴 한데 문제가 여름철에 더운 공기가 다락에 적시될 수 있고, 또 겨울철에 단열이 안 된다면 상층부에서 형성된 찬 공기가 다락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도 시공을 하면서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두 번째 문제가 전기. 점검구가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전기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주분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근데 그런 문제 발생의 소지는 제가 사전에 언지를 드렸고 콤품을 받고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여주 대신면 현장 같은 경우는 지붕판이 260T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붕을 200T로 하고 여기 천장판을 다시 75T를 덧댄 거죠. 이런 방식이 단열에는 월등히 나요. 260T 하나를 하는 것보다가 월등히 나은데, 문제는 지역별로 아니면 담당 공무원별로 이것을 합산을 해서 275T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다행히도 여기 여주 대신면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 후에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당장 다음번 지금 예정을 잡고 있는 청주 현장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견적 자체를 260T 지붕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붕을 260T로 하게 되면 어차피 천장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목이라든가 기타 다른 자재를 사용해서 천장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붕을 260T를 사용을 하고 약간 이게 복합 품질 관리서가 들어가지 않는 판넬 50T 정도를, 나는 판넬 50T 정도를 그냥 이런 식으로 천장을 형성해서 석고를 바로 치는 게 인건비 대비, 그러니까 전체 공사 금액에서 좀이라도 더 세이브 시킬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당장 광목이 더 싸다고 해서 그걸 목수팀에 의뢰를 하게 되면, 목수 인건비를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히려 더 비용이 투입이 된 형식이 돼 버리더라고요. 제가 좀 숨을 헐떡거리고 말이 자꾸 끊기는 이유가 땀을 닦느라고 그런데, 습한 날씨다 보니까 정말로 숨만 쉬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그리고 그 날씨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고온 다습할 때는 방통을 치기 전에 석고보드를 치고 방통을 치면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방통을 먼저 치고, 방통 칠 당시에 그 습기, 적재된 습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그러면 그때 석고보드 시공을 하고 상부에 합판을 깐다던가 목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급하다고 해서 얼렁뚱땅 대충 해버리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이런저런 우를 많이 범하면서 깨달은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주 대신면 현장에 창문 시공을 진행을 했어요.